통해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방 돌아왔네요.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종목 이슈, 그리고 종목 분석, 시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눠볼 거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무엇보다 2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실시간 단체 채팅방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켜시고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을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1부에서도 퀴즈는 내드렸는데요. 2부에서도 똑같은 퀴즈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힌트와 함께 나가니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하시고 채널 집중 있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볼까요? 어떤 제품에 대해 확신이 없다가도 주위 사람을 따라서 선뜻 구매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백로 효과, 2번 펭귄 효과, 3번 코끼리 효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한 마리씩 뒤뚱뒤뚱 빠지다가 한 마리가 빠지는 걸 보면 그 뒤에 수많은 여러 마리들의 뒤뚱뒤뚱 거리는 동물들이 우르르르 빠진다고 합니다.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8시 59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톡방에는 어떠한 분들이 와주셨는지 별톡방 체크해보고 2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나와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바다바라기님께서 오셨었네요. 반갑습니다. 2부에라도 안 될까요? 하시고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해지네요. 2부에서 시간이 남는 대로 우리 스타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바다바라기님이 상담을 1부에서 받지 못하셨나봐요. 밉다고 이렇게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 혹시라도 2부에 상담받지 못하신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들 직접 골라서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불 띵똥님께서 1부에서 상담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고요. 미세먼지 실어님께서 와, 오늘 미녀 열전입니다. 전문가님들 넘넘 이뻐요. MC님까지 미녀 4인방이시네요. 안구정화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미세먼지도 나빴는데 우리 미세먼지 실어님께서 안구정화됐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별톡방에 접속해 있지 않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G3 종목회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들 몇 가지 더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G3 종목회담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해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손실 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 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참 미세먼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네, 미세먼지 관련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실까봐. 예, 다들 이렇게 오늘 그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들이 뿌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G3 종목회담은요. 일단은 저희 G3 종목회담은 종목을 무작정 이렇게 추천만 해가지고 종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님들한테 평가도 받고 비판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거, 종목에 대한 강점 같은 거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계속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이렇게 잘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익률이 요즘 좋은데, 물론 시장 대비해서 좀 좋습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플러스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오늘 아침에 참 좋은 흥풍적인 분위기가 나온 듯 싶다가 갑자기 역시 상해종합 안 가면 안 가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해종합이 갔어야 되는데. 상해종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계속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좀 급락이 좀 많아서 좀 시름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좋은 종목도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리나스타님, 설리 전문가의 리나스타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더블팀의 주식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적도마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결국은 또 뭐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 적도마스타님 네. 일주일 동안 이 시장 보시면서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뭐 그 앞전에도 이제 팔아왔지만 지난주에 이제 하락이 좀 컸었고 그나마 다행히 이제 금요일장에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금요일날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선반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김모스타님께서 코멘트 해주셨지만 중국 시장이 결국엔 좀 불안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느꼈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식시장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전혀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계좌 수익을 이끌어가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그 리스크 관리가 여러 각도에서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분석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이 월요일 코너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시장 전략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나스타님, 설레 리나스타님. 요즘에 네. 이제, 그래도 종목들이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왔을 때 네. 시장 어떻게 보이시냐고 해서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관망하라, 보수적으로 보라 라고 했는데 그 코스닥 레버리지를 들고 오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채택이 인버스가 안 됐죠. 네. 우리 프로그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고집과 저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가져온 종목을 이 두 분께서 걸러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 네,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런 만큼 사실 이렇게 좀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으면은 그만큼 뭐 이 실적이 이 회사의 실적이 아무리 좋다, 뭐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심리가 무너지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급 위주로 좀 많이 관리를 하면서 봐왔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지금 환율 조작국도 지정 발표가 15일 오늘 내외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시장에도 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좀 챙겨가시면서 또 리스크 관리를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 뭐
편입이 안 될 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훈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들린 얘기는 일본을 환율조작국에 넣겠다. 아,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아니,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그렇게 환율을 조작했는데, 일본은 환율 조작국이 안 되고 우리나라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사실 일본이 진짜 진정한 환율 조작국이거든요, 일본이. 일본은 좀 반성 좀 하시고, 예, 좀 아베노믹스라고 그렇게 돈 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뭐 경제가 얼마나 좋아진지 한번 나중에 한번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제가 일본 얘기 꺼낸 게 우리나라 산업 경합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얘기 꺼낸 거니까요. 네. 예, 일단은 뭐 현재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이슈를 항상 길게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좀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 정신 차리시고. 네, 오늘 짧게 한번 해볼게요. 짧게 오늘 정말 한번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한번 보기 전에요. 간단하게 규칙을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규칙을 깜빡했네요, 제가.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방식은 첫 번째 저희는 전체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세 분의 만장일치가 있으면은 한 종목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각 스타님들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이 종목 중에 서로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종목의 3분 중에 2분 이상 동의를 하시면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요. 2분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그 종목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가 있을 경우 매수가로 들어가고요. 만약 매수가 없을 경우 그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는 목표가 손절가를 준수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계속 흘러가는데 다만 톡방에서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락한 흐름이 나오나 이럴 때는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증거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종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5종목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 어떤가요? 제가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 자랑한 수익률이 좀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장에 이 급락한 장에 GS건설 6%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선방이죠? 네. 그렇죠? 우리 인나스타님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아들 같은 종목이죠? 아들인가 딸인가요? 이 GS건설은? 아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CJNM이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보유 종목. 그래도 누구 거죠? 7%. 제 겁니다. 제 네, 딸입니다. 그쵸? 제 딸인데, 안타깝습니다. 제 이쁜 딸인데, 충분히 다시 반등할 거라 보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이장의 보합. 이장의 보합을 보여줬네요. 훌륭하죠. 훌륭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동성화이텍, 리나스타님. 네. 동성화이텍이 방송을 알아요. 오늘 방송하는 날인지 알고 빡 올라주는.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예, 연예인 같은 종목이네요. 오늘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러니까 조선주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요. HLB,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이 어려운 장에 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종목입니다, 참고로. 예, HLB. 근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HLB가 어떻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일단, 다행히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넣었으면 아마 손절이 나일 텐데 다행히 두 분께서 그 꿈 알리해 주셔가지고 큰 다행이죠. 예, 다행입니다. 저 지금 상당히 이게 좀 우리 포트폴리오의 희비를 좀 엇갈리게 만들지 않았나 상당히 좀 이 부분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봤고요. 전체 수익률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0.19%입니다. 저희가 지금 7월, 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쭉 지금 몇 달간 해오고 있는데, 0.19%면 상당히 좀 잘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그때 대비해서 코스피가 약 마이너스 6.48%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이 마이너스 6.9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6.67% 상승을 해서 초과 수익을 거둔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7.11%.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 방송만 보고 그대로만 따라 하셨어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시장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런 손실, 그렇죠. 손실이 아니라. 그냥 손실이 아닌 거죠. 이게 좋은 멘트입니다. 네, 이런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조통한 스타님도. 네. 일단 이런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 과정에는 시장도 보고, 뭐 이슈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슈도 보고 시장도 보는 이 상황을 해서 이제 제가 시장 이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장 이슈. 자, 그냥 간단합니다. 시장 이슈. 지수 바닥은 나왔나? 오늘 여기저기서 계속 지수 바닥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안 나왔네요. 결론은 뭐냐면요. 바닥은 나왔는데,
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바닥이 나왔는지 우리 지수 쪽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조통 마스터님께 한번 이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근데 예전에 선물 트레이딩도 워낙 잘하셨고 하셨으니까. 저도 모르는 강점을. 선물 트레이딩 잘하시면 지수 강하죠.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지수를 예측하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이 상태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종목별 그리고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하락기에 좋은 계좌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랑 아시아 시장이랑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디커플링이 상당 부분 지속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반등이 분명히 나와서 전고점은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죠. 사실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뭐 드라마도 아니고 뭐 소설책도 아니지만 뭐 시장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끝나는 경우들도 사실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매수 주체들은 분명히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뭐 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위쪽에 대한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아시아 쪽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종목들을 담아둔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연말 이후 뭐 내년 초까지 뭐 다시 한번 연초 되면은 뭐 연말 연초 되면은 코스닥 쪽 움직임이 또다시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증시의 뭐 지속적인 습성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들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단지 그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인데 그거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제 좀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투자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바닥 예측보다는 일단 종목 장세로 좀 대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일정을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똑같아요. 참 좋으신 전문가님이십니다. 더블팀이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으신 분 같이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자, 우리 리나스타님, 자 지수 바닥 나왔을까요? 근데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어서 사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조금 강하게 예측을 하는 바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이 반등과 하락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조금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지난 과거의 이력을 보더라도 미국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과거의 이력을 보면요, 뭐 짧게는 한 달에서부터 뭐 길게는 한 5개월까지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 경기 논란도 같이 있고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논란도 같이 있고 지금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좀 겹쳤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뭐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더라도 저는 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무게를 싣고 있고요. 다만 저도 좀 의견이 같은 부분은 종목별 장세, 이 지수가 아무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익 보는 사람들은 수익을 보거든요. 또 좋은 네, 또 좋은 종목을 찾는 분들은 좀 좋은 종목을 찾아서 또 수익을 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또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또 좋은 종목을 골라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내고 그런 전략들 잘 꾸려 나가시면 아무래도 포트 구성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 의견도 좀 얘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제 의견 얘기 드리면 그냥 전 차트 보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딱 보시면 네. 제가 일봉은 안 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은 우리 길게 보아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 보시면은 지금 60월선 지금 딱
코스피는 걸려 있어요. 60원에서 딱 걸려 있죠. 60원 딱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의 기회를 우리가 좀 모색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이 매물들을 소화하려면 좀 시간 좀 걸린다. 네, 사실 금요일날 반등이 사실 우리가 이때 캐치를 좀 못한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금요일날 반등해서 다 환희에 차 있었겠지만 이 거래량 제가 거래량이 사실 금요일날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반등은 사실 뭐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던 거였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일정표로 봤을 때는 사실 G20 이제 그 회의 있으면서 이제 그 회의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하고 만난다고 하잖아요. 뭐 만나는데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야 너 막 이렇게 싸우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좋게 끝나겠죠. 좋게 끝나면서 거기서 뭔가 단초가 나고 이미 실무진끼리 서로 얘기를 하겠죠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게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그 전에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미국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어서 상하원이다 하원 잡으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정책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뭐 탄핵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 상황이 오면서 그런 감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안 좋게 보면 트럼프가 다 이길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하원을 내줄 경우,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는 경우, 오히려 트럼프의 이 독단적인 행동을 제동걸 수 있다. 이런 양날의 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가 좀 여기서 버티는 게 중요한데, 밀리면 최대 뭐 2000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박스권에서 좀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고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이 더 문제입니다. 코스닥이 더 문제인데, 네. 코스닥은 지금, 최소한 코스닥은 이제 급등,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던 그 전 자리까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 버티는 차트라면 최소 750 이상에서 버텨줘야 된다. 저는 그럴 경우인데 사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미국장이 우리나라 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훨씬 아직 추세가 더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우리나라 주식 열심히 트레이딩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해외 글로벌이랑 같이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만 주구장창 왔다가는 좀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국장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 물론 한국거래소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거예요. 수수료 많이 못 나와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투자 수익이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병행하는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언제 살라고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말에 또 윈도우 드레싱 한다고 또 엄청 사지 마시고 지금 좀 이럴 때 기관의 의무를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도 집행 좀 하시고 내년 계획 세우려고 지금 서류 작업하지 마시고 좀 자금 집행을 하세요. 자금 집행을 지금 연말 배당 다 포기하실 거예요 지금. 기관들 오늘 투매 나온 거 보면 좀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관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고쳐먹고 외국인 매도를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바닥. 저는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나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다 시장 이슈는 알아봤고, 포트폴리오 한번 보자면, 포트폴리오 각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리뷰. 자, 우리 적토마스터님? 네. 토마스터님부터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SK 머티리얼즈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 변동성 대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버텼죠, 아주. 네, 오늘 일단은 한 2.16%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수익률이 강보합 수준인데, 지난주에 편입시켰는데 일주일 동안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견조하게 변동성도 좀 적었어요. 네. 변동성도 거의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장에서도 일단 뭐 밑꼬리 달고, 그러니까 어제장 금요일장에서도 시장 올라갈 때 이제 좀 같이 올라왔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뭐 한 18만원대 밑으로는 웬만하면 잘 안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면은 18만원대 저항대를 6월달, 7월달, 8월달부터 계속 거의 그 자리가 저항대였는데 어쨌든 가격을 한 단계 위쪽으로 올려놓고 눌림목을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18만원대 초반대로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땡큐하고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저는 위쪽 뭐 19만원대는 충분히 돌파를 해서 20만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는 의견 말씀드렸고요. 뭐 저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W게임즈도 잘 붙었단 말이죠. 예. 아, 그럼요. 종목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우리 적토마스타님이 적토마스타님 안정적인 한 축을 좀 담당해 주시는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리나스타님, 네. 설리의 리나스타님께서 이제 GS건설 동성화이텍 보유하고 있는데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GS건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좀 중요한 것은 사실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좀 많이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딱 들어서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의 외국인의 매수를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3억 한 1,700만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매도세가 거셌던 걸 보면 특히 이제 코스피 200 내에 있던 그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컸는데 그런 종목 대비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4일 날에 또 최고점을 찍었어요. 56,500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뭐 하락세가 지금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대비해서 매출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아직까지도 올해 거의 끝나가죠. 10월인데 지금 10월이고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4분기에 아직까지도 지금 프로젝트 수주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사우디 그다음에 뭐 태국 알제리 등의 지금 플랜트 수주할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소식이 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택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 신도시 개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살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네. 스타입니다. 네, 오늘 또 아까 방송을 잘 안다, 아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7% 오르면서 지금 종목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상당히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투신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지금 꾸준히 10거래일 누적으로 보시면 기관에서도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선화인텍이 오늘 이렇게 꾸준히 올라준 7% 넘게 올라준 거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조선주가 또 이번에 수주 달성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 두 동사에서 지금 발주가 나왔는데요. 5척 거의 모두가 지금 LNG선이라고 합니다. 동선화인텍은 LNG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자재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또 수혜를 받고 주가에도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 이 동선화인텍이 지금 코스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내렸고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걸 돋보이는 종목이죠. 네, 보면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에 더욱더 사람들이 또 이제 투자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과 GS건설 이렇게 좀 이제 보유하고 리뷰를 해주셨는데 리나스타님이 이렇게 여자분이신데 네. 다 굵직굵직한 장치 산업 종목 두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인 것 같아요. 네, 아들 제 왼팔과 같은 오른발. 이 두 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수주들, 지금 LNG 수주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중국을 좀 넘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9월 달에 수주에서 우리나라한테 밀렸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예, 이제 중국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중국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 조선이 다시 또 날개의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CJENM과 HLB.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안 좋은 수익률과 제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극과 극을 달리시는군요. 약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는 일단은 먼저 CJEN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조금씩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현재 모멘텀들이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데 수급만 보면 이게 또 벌이 좀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절가 터치 전에 오늘 좀 위험했습니다. 오늘 손절가까지 거의 와서 이걸 손절 어떻게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밥도 잘 못 먹고 오늘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손절가를 안 갔어요. 안 가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밑골이 달았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손절가를 좀 내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손절가는 내린다고요? 좀 하향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좀 시장 변동성 때문에 내려왔어요?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22만 5천 원까지 손절가 좀 하향하고요. 하향해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별톡방에 어느 한 분께서 오늘 이제 톡을 날리셔가지고, 엘로톡, 노란색 톡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그대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좀 얘기를 좀 드린 게 반드시 손절가 하향했다는 거, 우리 같이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모멘텀이 좀 아직 남아있다. BTS 관련주로 해서 아직 엮이지 않았지만, 덩치가 커서 못 엮이는 것 같아요. 너는 덩치 크니까 누르지 마.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수익성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또 공연 많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워너원이 다시, 좀 활동을 다시 계속 1년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팬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스타죠. 스타입니다. HLB. 자, HLB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딱 한 자리 있는 거, 제가 코스닥 150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 분께서 HLB를 손해 주셔서, 이게 이 다수의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 그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또 역시 똑똑하세요. 집단지성 승리가 아닌가. 이게 원래 이제 자꾸 저보고 자랑한다고 자꾸 뭐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을 남한테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의 승리다. 지금 양보하신 건가요? 집단지성이니까요. 네. 이렇게 승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좀 많이 위험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반등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좋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수급이 일단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좀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HLB 인삼 상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81,000원. 이것도 지금, 제가 잠을 못 자요. 밤에. 움직임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손절가 수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다수 종목 다 보이네요? 네. 뺄 종목이 없는데, 어떡하죠? 일단 그래서 종목 한번 들어보죠. 어떤 종목 가지고 나왔는지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호전 시럽을 가지고 나왔고요. 우리, 족토마스터님께서는 휠라코리아와 SK. SK, 요즘 SK로 좀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휠라코리아 SK. 그 다음에 우리 리나스타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사실 처음 해봤을 때는 종목 2개 가지고 나오셨나? 왜 이렇게 길지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 일단은, 바뀐 지 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목도 가지고 나왔는데, 저부터 한번, 호전 시럽. 제가 먼저 한번, 선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 워낙 좋아서. 이름 자체가 호전적인데. 호전적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듣는 순간,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순간, 상당히, 나와 너무 닮아있다.
이런 종목이지 않나. 일단 호전실업입니다. 자, 호전실업 보시면은 도대체 이 뭐하는 회사냐? 의료 관련주입니다. 의료 관련주인데요. 일단 이 호전실업은 OEM, 주로 OEM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기능성 아웃웨어 위주긴 한데 OEM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문자 표시 이제 부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뭔가 이렇게 일감을 주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브랜드만 붙여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형태인데 의분 의료에 원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의료 위주죠. 근데 이제 수익성이 나이키가 좀 낮아요. 나이키가 이렇게 우리 OEM 회사들을 돈을 뜯어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예, 나이키 한 게 주문이 좀 감소를 했고, 마진이 적은. 근데 최근에 이제 노스페이스하고 언더아머, 좀 언더아머가 핫합니다. 네, 핫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언더아머 매장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네, 그 IFC몰에 네. 있어가지고. 아, 네. IFC. 그 H를 네. 되게 아래 위로 되어 네,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다양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또 전문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그 주변에, 그 김은수 스타님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더아머 어떠냐 그랬더니, 김은수 스타님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한물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너무 빨라요. 트렌드가. 그분이 너무 빠르다는 거. 이제 정상인보다 좀 빠르니까 그분이 이제 좀 아직 살짝 한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금 딱 타이밍이다. 언더아머. 사실 이쪽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치열해.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사실 르꼬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브랜드가 다 다른데 언제죠? 예전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쵸. 거예요. 깜짝 나이키, 놀랐습니다. 아디다스, 르꼬크 가다가 요즘에 데상뚜로 좀 가다가 갑자기 이게 틀어가지고 요즘에 언더아머 쪽으로 살짝 확산되고 있는 약간 분위기인데 이 언더아머 쪽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노스페이스. 비싸죠 우리가. 일단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그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잠바 점퍼 파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쪽에 고마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한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지를 좀 이동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진이 나오면, 좀 많이 벌면 그래도 한국에 공장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일단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기지,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이 좋아요. 돈 많이 버니까. 예, 일단 생산기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이 차트 상황은 일단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보시면은 실적을 볼게요. 한번 실적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상 추정치인데 제 예상 추정치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한 200억까지도 한번 보고 있었어요. 200억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원래 한 250억까지도 예상을 했다가 사실 2분기가 약간 좀 살짝 좀 그렇게 아주 높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근데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 거로 좀 보고 있어서요. 한 200억 정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너무 쌉니다. 그냥 순이익으로 대충 봤을 때도 선행 PER로 따지면 8배 정도? PER 8배. PER 8배면, 상당히 좋은, 그런 저평가 종목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차트로 보시면은 사실 차트는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른 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타는 순간,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매물벽을 좀 살짝 돌파를 해주는 과정이 좀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편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짝 좀 이 종목도 위기가 왔었다가 그래도 바로 돌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수급이 좀 안 좋았다가 좀 수급이 잠깐 호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전실업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토마스타님께서 가져나오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힐라코리아. 힐라코 겹치네요, 저랑. 우리 관련주. 힐라코리아와 SK.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힐라코리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더아머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매장도 이쁘게 꾸미고 젊은 층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글로벌리하게 좀 그 브랜딩을 좀 바꾸고 있는 힐라코리아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휠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가 휠라랑 그 팬디랑 같이 콜라보 한 거를 봤거든요.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팬디 가방을 들었는데 그 팬디가 F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앞에 F를 휠라 로고로 해가지고 그걸 들은 걸 보고 진짜 브랜드 이미징을
네, 브랜드 이미징을 확실히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느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르코크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때 필라가 그렇게 좋은 필라랑 엘땡땡. 예, LS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브랜드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가 나이키합니다. 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히, 좋긴 했어요. 그때 예, 좀 요즘 친구들이 인식하는 필라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스탁 마케팅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명품들이랑 이제 브랜딩도 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뭐 그때 이제 필라 코리아 한번 편입을 시켰을 때가, 2분기 실적 발표 하루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8월 13일 날이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에 한 12%, 그 다음부터 뭐 쭉 올라가지고 9월 27일 예, 고점까지는 거의 한 30-40%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실적 자체가 하나는 그 로열티 수입 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아까 이제 호전실업이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줘서 이제 파는 그런 건데, 필라가 이제 그거 수입. 네, 필라는 사실 로열티만 주고도 이제 로열티 수입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환율 효과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견조한 움직임으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들어서 필라코리아 다시 한번 좀 가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SK입니다. 사실, 지금 찬바람이 확실히 좀 부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쌀쌀할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배당주고, 배당주는 뭐, 정유주, 금융주 아니면 지주사인데, 개인적으로는 SK 지주사 쪽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자회사 쪽 상장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주사 쪽 모멘텀을 가져가기보다는 자회사 상장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좀 괜찮겠다. 그래서 주가도 29만원대에서 돌파하려다가 시장 내려오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휠라코리아랑 SK 두 종목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휠라코리아와 SK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나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제가 가장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 좀 심리가 살아있느냐, 투자 심리가 살아있느냐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 매매 동향만 보시더라도 투신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에서도 거의 10월달 들어서 거의 한 번 빼고 계속적으로 2번 정도인가요? 빼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방산 사업 회사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무기 관련한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은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방산 사업 매출은 한 47% 정도 비중이 있고요. 엔진 사업에서도 26%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사업에서도 한 14% 정도 매출을 또 내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보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 들어가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11월 6일 이후로 지금 잡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화해무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방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 지금 주력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여기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점이요. 이 군 장비를 현대화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기존의 무기를 좀 개량을 해 나가면서 사실 매출을 끌어내야 하는 지금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방개혁 2.0을 보면요. 방위력 개선비를 많이 높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이 양측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 부분도 이제 정책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 굉장히 이제 아이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20대 남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인력을 대체할 부분은 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방위 사업이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주력 제품을 또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도 역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연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산목이 실적 기대하면서 역시 수급 살아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추가적으로 한 그래도 3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종목을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종목을 하나 더 넣을까요? 일단 5종목 다 차긴 했는데 예, 제가 포트에 한번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좀 보긴 하는데 시장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종목을 저는 10개까지 늘려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워낙 잘하니까.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 또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간 못 샀던 종목들, 좀 좋은 종목들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면 사실 뭐 한 1, 2주일 또는 뭐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고생 안 하고 저는 괜찮은 수익률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을 이제 하나 추가를 할 건데 네. 일단 저는 이번에는 힐라코를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망했다가 제가 그렇죠. 얼마나 큰 원망을 제가 40% 수익률 날려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40% 수익률 날려먹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힐라코리아는 동의합니다. 네. 제 호전 시럽을 빼서라도 동의를 해요. 네. 그러던 하고 근데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제가 밀떡이잖아요. 밀떡이죠. 제가 네. 밀떡인데 우리나라 육군 너무 세요. 쌀떡 아니고 밀떡이죠. 육군이 너무 셉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K2, 장갑차, 뭐 전차, 전주포 다 하는데 네. 육군 위주예요. 우리나라 육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K2 전차요. 전 세계 2위예요. 전차 평가에서. 그냥 우리나라 K2 전차 그냥 유사시에 무슨 일 생기잖아요. 그냥 칠군단 그냥 올라가면 끝납니다. 그냥 북한이고 뭐고 그냥 싹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중국도 지금 평화무대에 너무 위험한 말하긴 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유사시에. 그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 이 육군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상륙함이 없어서 못 가는 것 뿐이지. 상륙만 하면 일본은 거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육군을 그만해도 된다. 지금 도대체 중국을 아예 이길 생각인가, 지금. 중국 육군을 다 잡아먹을 생각인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공군과 해군에 좀 한 게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그만 좀 가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공군과 해군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약간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걸 이제 얘기해봤고요. 우리 리나스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종목들 중에 어느 종목을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들어보니까 진짜로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근거에 기초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다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주가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하는 지금 현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것도 좀 개인적인 저의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지주회사에 대한 저는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SK가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진짜요. 배당주로 하기 약간 좀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 배당을 늘리겠다고 이제 코멘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나온 늘려보고 나서 한번 판단해보세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아봐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SK 같은 경우는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전 시럽을 포기하고라도 힐라코리아를 이번에 제가 힐라코리아 나가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저는 여기 방송에 못 나옵니다. 못 나와서. 그리고 솔직히 힐라코리아의 실적 상승세가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좀 동의를 하는 바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내주주를 조금 하나 더 담아가는 것도 좀 포트를 구성하는데 좀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면 힐라코리아에 저도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로. 아, 그럼요. 그럼 제가 휠라코리아 이거 한번 갈까요? 이거 한번 맨날 이게 있는데 써먹지는 못해서. 아, 네. 휠라코리아를 한번. 네. 왜냐면 이게 하나율로스 팬 세 분 다 동일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반대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휠라코리아 한번, 예,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하나, 둘, 셋.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휠라코리아로 추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종목 없고요. 휠라코리아 하나만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 한번 해봤고요. 총 다음 주에는 한 종목이 더 늘어나겠네요. 6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6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민정혜권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G3 종목회담에서 정말 아주 대단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휠라코리아. 오늘 다시 한번 재편입이 됐는데요. 다음 주 시장,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우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종목 추천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를 위해서 퀴즈 정답부터 맞추겠습니다. 오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펭귄 효과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118님, 2581님, 5493님, 1017님, 그리고 6941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릴 거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2부도 여기서 마치지만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원하시는 정보 무료로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